집이 있는데도 불안하신 분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심지어 아파트가 있는 분들도 점점 더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내가 어디에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서울, 같은 수도권인데 어떤 부동산은 오르고 어떤 부동산은 하락합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런 말인데요. 부동산 때문에 상황이 너무 꼬였다.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딱 들어보면 실제로 무주택자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주택이 있는 분들이 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상승기 때 부모님이나 지인이 사라고 추천해서 혹은 다들 사니까 그렇게 빌라를 산 사람도 있고 오피스텔을 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 아파트를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각종 규제들 그리고 세금 또 대출 한도 축소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도 안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또 청약도 하고 싶죠.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도 고민이 되죠. 또 서울이랑 수도권은 오른다는데 내 집만 안 오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뭔가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을 한다던가 임신이나 육아 아니면 이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 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딱 이 상태다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근데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불안하다. 그렇다고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사자니 조금 아쉽고, 그럴 바엔 아예 조금 외곽에 있는 신축도 고민이 되고, 경기도 신도시 쪽으로 나갈 바엔 서울 재개발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재개발이 불확실하니까 그럼 재건축을 고민합니다. 그럼 재건축은 또 빨리 되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럴 바엔 차라리 청약을 할까? 결론은 또 청약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이 뺑뺑 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택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때그때 그냥 생각나는 거나 누가 좋다고 하면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신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축 아파트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요즘 잘 나가는 신축은요, 좀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건 사실입니다. 서울이랑 신도시 신축 아파트인데 안 오른 곳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덜 오른 동네가 있긴 하죠. 근데 대개 이런 곳들은 이름이 있는 곳들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다 아는 역세권이나 중심가, 인기 지역, 이런 곳들에 있는 신축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손이 가면서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걸 사면 내가 마지막이 되는 거 아닌지, 추격 매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공포가 좀 많이 커지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라 돈이 한쪽으로만 쏠리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지방을 좀 얘기해 볼까요? 지방 얘기가 나오면 지방은 썰렁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지방인데도 분위기가 좋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대도시 중에서 분위기가 좋은 곳이 있고 같은 대도시인데도 침체된 곳도 있습니다. 또 내륙 중에서도 조용한 곳이 있고 바닷가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곳도 있죠. 지방 중에서도 제일 규모가 큰 부산도 체감이 괜찮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방광역시도 양극화가 심하다는 겁니다.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은 분위기가 계속 좋고 입지가 떨어지는 구축은 체감이 또 다르죠. 그래서 우리 집은 조용하다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부동산이 다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흐름을 못 잡으면 체감상 소외되는 느낌이 확 올 수밖에 없겠죠. 이걸 요즘 가장 쉬운 비유로 설명하면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식입니다. 코스피가 매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본인 계좌는 조용한 경우 있죠.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가 끌어올리는데 본인은 전혀 다른 주식을 들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자산은 조용하다. 이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다 똑같죠.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는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닐 수 있는데요.
보통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걸 모르고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계속 꼬이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게 오른다고 하면 뒤늦게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죠. 연초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연말 연시 행사도 많으니까 부동산 보러 다닐 시간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무슨 해외 주식처럼 공부하진 않습니다. 집을 평생 사봐야 한두 번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대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집값이 올라간다, 부동산 폭등한다, 이런 기사들이 터져야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고수들이 먼저 움직인 뒤일 가능성이 크죠.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인데요. 그만큼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남들이 인정하는 안정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금, 청약통장, 보증금만으로 묶여 있으면 지금같이 유동성이 풀릴 때 내 자산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이때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격차가 벌어지게 되겠죠. 조금은 느리지만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대출 한도를 늘릴 수도 있고 또 사업이나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자산으로 보낼 돈을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명품이나 외제차 또는 비싼 취미 생활을 하면서 돈을 낭비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돈이 필요할 때 후회할지 모릅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어야 지금 같은 시기에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자산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정리가 가능한 자산인지 아니면 정리가 어려운 자산인지 또는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는 자산인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을 점검할 때는 냉정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아파트라고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원하는 값을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좋은 자산이 아니거나 혹은 아무것도 투자해 놓은 것이 없다고 후회만 해서는 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다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리하고 싶은 자산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경기도에서 가장 가성비 좋고 앞으로 오를 만한 아파트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